자, 백화점 갑질 사건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모녀의 인터뷰 그리고 백화점 CCTV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지 먼저 모녀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수없이 했어요. 언론에만 대한 예의잖아요. 그 직원분들이 모두 사과를 하셨어요. 그 세 분인가요? 네, 세 분이요. 총 4분 네. 자, 일단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모녀의 인터뷰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자, 저 밖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음성으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딱 내 차 앞에 와가지고 갑자기 양주먹을 번갈아 휘두르며 권투하는 동작을 수없이 했어요. 왜 내가 이 주차위원한테까지 내가 돈을 몇백만 원을 쓰고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이유도 없이?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자, 일단 화가 난 이유까지는 어제도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동일 차장. 네. 자, 저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그 주차하지 말아야 될 공간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예. 주차요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거부하고 또 그게 거부하니까 이 주차요원은 이제 주먹질을 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래서 화가 났다. 이런 양측의 주장인데요. 아마 그 뭐 당사자들이 좀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주차요원은 내가 아무리 주차요원이라지만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가. 세우지 말아야 할 곳에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무시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이 조금 전에 인터뷰 내용 보신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이 모녀는 내가 이 백화점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왜 날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잠깐 세우는 것 가지고도 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이런 피해의식에 또 사로잡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못하고 충돌로 빚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일방적인 갑질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자, 목격자 이야기도 중요하겠죠. 목격자들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차요원분이 무릎 꿇고 좀 울고 계셨어요. 처량해 보이고 내가 오늘 740만 원이나 쓰고 왔어 임마 뭐 이런 식으로 좀 욕도 하시고. 자, 욕도 하고 740만 원 썼다 얘기도 했다 이렇게 되는데 김태현 변호사 지금 어느 쪽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봐야 될까요? 중요한 건 이제 무릎을 스스로 꿇었느냐 예. 아니면 꿇게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실 그 전 단계 예를 들어서 그 주차요원이 어떤 주먹질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차요원이 잘못한 게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객으로서 당연히 항의를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항의의 방법이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무릎 꿇고 사과해본 기억 있는 사람 몇 명 있겠어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주차요원이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했으면 그건 사실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그 고객이 정말로 무릎 꿇고 사과하게 했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고객의 태도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직접 무릎을 꿇었는지 아니면 꿇리게 했는지 저 모녀의 또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음성으로 또 재구성해봤습니다. 정중하게 꿇어 앉아서 사과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꿇어 앉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동료애다 싶으면 같이 꿇어 앉아서 판단하고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아니요. 내가 만약에 그 애들을 때리고 싶고 모진 마음이었으면 따귀를 때렸겠죠. 주차요원의 양팔을 붙잡고 앞뒤로 흔들며 너 왜 그랬어? 한번 이렇게는 했어요. 아마 CCTV를 보면 아실 텐데요. 주차요원들 중에 제 성이랑 똑같은 명찰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X네? 하면서 제가 이게 쌍욕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집안에는 그런 쌍놈이 없다. 그런 거죠. 예. 지금 뭐 뺨을 때리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황순욱 팀장, 네. CCTV가 좀 궁금해요. CCTV 영상 저희는 없지만 네. CCTV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그죠? 네, 공개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따귀를 때리지 않았다. 요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따귀를 뺨은 때린 안 건 때렸다. 아닌데요. 예. 주차요원, 그 해당 당사자 주차요원의 양팔을 잡고 흔들면서 왜 그랬어? 라고 한 번 했다 그랬는데 이제 화면에 보면은 그 해당 주차요원 팔을 이렇게 떠밀면서
이제 뭐 이랬어 이게 소리는 안 들리지만 예.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떠미는 장면이 한 번 있고 또 이제 동료 주차 요원들이 옆으로 다가오니까 그 동료 주차 요원의 또 팔하고 어깨 쪽을 밀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장면 이렇게 2번 정도가 CCTV에 그 해당 고객이 밀치는 장면이 찍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들으셨겠지만 무릎을 꿇어라라고 요구를 한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사과를 요구를 했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릎 꿇고 사과해라. 너가 그렇게 미안하다면 무릎을 당장 꿇고 사과를 해라. 그런데 예.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다가오니까 나머지 셋도 너희들도 연대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은 너희들도 같이 꿇고서는 사과해라. 그래서 4명이 다 같이 꿇렸다는 거죠. 예. 자, 김태현 변호사. 그러면 무릎 꿇리고 어깨 밀고 요거는 폭행 뭐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어깨를 민 거 가지고 사실 폭행죄로 처벌하기 사실 쉽지 않은데 문제는 예. 무릎 꿇린 행위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문제가 왜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결국 이제 경찰 수사를 하게 되면 이제 처벌의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게 강요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무 없는 일을 협박으로 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사과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사과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무릎까지 꿇어야 될 의무가 있었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강요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계속되는 갑질 논란 참 우리 사회를 각박하게 만들고 있는데 좀 좋게 서로 협의가 돼서 화합이 돼서 일이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